절대 전략입니다.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. 네.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? 새해 첫 해인데요. 저는 좀 중립 시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. 기대와 공포 둘 다 버리고 중립 시각에서 전략을 실천할 때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중립을 강조해 주시는 한마디로 잡아주신 이유는요? 쓸데없는 기대, 또는 공포, 이거를 허황된 기대,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2022년도에는 싹 다 버리고 일단 출발하자. 우리가 물론 이제 새해가 되게 되면 이제 기쁜 소식들이나 희망찬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,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생활에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요.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저는 철저하게 돈의 논리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본주의에서는. 그래서 올해 시작이 딱 됐는데 여기에 많은 산적한 이슈들이 있죠. 지금 시장에서 좀 짓누르는 공포들도 있고,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고, 그 다음에 부동산 좀 시장에 대한 좀 그 하락세에 대한 좀 걱정거리도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미중 간의 어떤 관계도 여전히 리스크가 있고, 그리고 러시아 쪽 관련돼서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요 리스크도 또 있고, 또 반면에 이제 올해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과 관련되어서 이 주요 정책들이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어떤 테마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이번에 이제 CES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뭐 삼성이나 LG 뭐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코 그룹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현대차 그룹, 그죠? 어울리지 않는 조합들이 이번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이제 CES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, 이런 것들이 눈을 가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거는 거래 대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장으로 갈 거냐 아니냐만 보면 되는 것이지, 여기에 좀 허황된 기대나 또 쓸데없는 공포나 이런 건 철저하게 배역한 상태에서 올해 출발을 해야 이런 구간에서 저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, 이런 관점으로 보거든요. 대표적으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된 횡령 소실이 오늘 좀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나와서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계좌를 뒤통수를 칠 수 있으니까 아예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 그냥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자라는 마인드로 당분간은 이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중립된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겠느냐,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쉽게 말해서 그냥 동요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만 싹다 보고 그냥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그냥 액션을 취하는 게 저는 지금 구간에 제일 좋겠다,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. 네. 네. 그럼 오늘 장도 좀 풀이를 해주시죠. 네, 지금 업종을 우리가 한 번씩 좀 찾아보면 그 삼성전자 쪽에서 시안 랜드 요 생산 축소가 좀 일어나면서 반사이익으로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업체들의 이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. 반도체 가격을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목표치 상향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. 물론 이제 LG전자처럼 이 목표치가 조금 더 남아있는 주식들도 많이 있지만, 전체적으로 IT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좀 고공권에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. 지금 시장에서 어떤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단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애들,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이슈페타시스 같은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. 작년에 좀 화려하게 달렸던 이런 주식들, 이런 것들 좀 끝물에 따라가기보다는 좀 오히려 호재를 나왔을 때는 좀 잘 챙겨주고, 오히려 또 악재가 나왔을 때는 또 다시 이렇게 매수 기회를 놓을 수 있게 그 전략을 좀 차분하게 실천을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배터리 관련된 주식에서 이제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LG 화학하고 신흥 SEC 정도밖에 없거든요. 이것도 보면은 뭐 신흥 SEC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오히려 올라가지 않습니까? 6만 원대에서 지금 6만 1,500원, 그죠? 한 5만 9천 원대에서
이런 것도 한 2, 3만 원의 하락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 의견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거든요. LG화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이제 62만 원대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매수해도 된다는 말씀 좀 드리잖아요. 근데 이게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. 얼마든지 등락폭은 있다.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주식이 안 온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대표적으로 보면 에코프로 같은 주식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손절 없이 살려면 85,000선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.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렇게 나눠서 상장이 되는데 에코프로 BM을 지분을 100% 가지고 있었을 때 에코프로와 그죠? 이제 비중이 에코프로 100%가 아닌 지금의 에코프로가 어떻게 몸값이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? 그럼 과도하다 이거죠. 그죠? 과도하다. 그거에 대한 좀 거품은 반드시 한번 좀 제거해야 되는 구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. 그래서 LNF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좀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로 공략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가격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.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16만 원 정도, 16만 6천 원? 요걸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삼성전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릴 때 가격이 15만 7천 원 공개 추천 나갔으니까 한번 매수를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작은 어떤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애초에 진입 자체가 좀 꼭지에 있거나 유동성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이슈에 쫓아보면 좋은 기업을 정작 추가 매수해야 되거나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점에 어떤 반대매매 희생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. 그러면 애초에 진입을 정말 잘해야 돼요. 내가 원하는 그 가격이 왔었을 때만 하는 게 습관에 저는 붙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이 말에 IT 반도체 섹터들 이런 주식들이 먼저 시장에서 저는 고개를 좀 들었다라고 봅니다. 그러면 이 IT 반도체들이 완전 얘네들 위주로 지금 집중이 될 거냐? 그건 아닐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올해 CS는 쉽게 말해서 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, 그다음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포커스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JP모건 컨퍼런스 콜도 바로 열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이오 제약 업체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주가가 이제 지나치게 할인 거래가 됐었던 주식들에 대한 과도한 이 낙폭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 국면으로 저는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최근 들어서 보면은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들 보면 작년도에 정말 많이 빠졌던 주식들이거든요. 근데 이런 주식들이 최근 들어서 좀 그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반대 매매가 된 상태에서. 그리고 그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대형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좀 뉴스로 그죠? 플레이로 올라갔었던 부분이 상승 반납이 좀 되면서 추세는 유지는 하더라도 뻗지는 못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작년도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이끌었던 대표적으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.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도에 바이오 제약을 이끌었던 이런 주식들은 무너지지는 않는데 좀 추세 자체가 한 단계 좀 레벨 다운 좀 되면서 이 가격 메리트가 있었을 때만 살려간 매수가 있지 비싸게 살려간 주식들이 오히려 좀 적고 오히려 작년도에 좀 고개를 숙였다가 올해 좀 모멘텀을 만나는 이런 주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좀 들고 있거든요.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유한 양행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58,000원대, 62,000원대 나눠 두 번 추천 의견 좀 들었었잖아요. 이런 주식들도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. 그 빈자리를 메꿔가기 시작한다. 그 다음에 세금 때문에 꽁꽁 묶어놨었던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풀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이제 60일선 이제 넘어가는 양봉이 나오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징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요 60에서 좀 넘어가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가격으로는 제가 작년도에 21만 2천 원 정도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서 크게 오차는 없을 겁니다. 한 1, 2천 원 정도? 1, 2천 원 정도의 오차 정도는 있을 거고 그 정도 좀 변동성 내외에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. 요거 정도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에서 전체적으로 뻗지는 않지만 이제 수익률 게임이 펼쳐지는 주식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95,500원에 작년도에 좀 추천드렸다가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왔던 에이스팜 요 주식이 신고가가 나왔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메지온이라는 기업도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게 이제 뭐 폰탄 수술 간질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나필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업체지 않습니까? 이런 주식들도 이제 신고가 나온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. 이 바이오 제약이 작년에는 이런 흐름들이 없었다 이거죠.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뻗지는 않지만 대형주들 가운데 작년도 좀 히어로 역할을 했었던 주식들은 잠깐 좀 숨고르기 하면서 추세 정도 유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모멘텀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주식들은 어느 정도 지금은 좀 대기 매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.
이렇게 이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산업재와 관련되어서도 좀 할 이야기 많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번 주에 좀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, 그 다음에 소비주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유통이나 음식료,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화장품 관련된 주식 많이 이야기 해드리잖아요. 아모레 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. 이게 작년도에 정말 부진했던 대표적인 섹터들 아닙니까? 작년도에 이 폭락이 나오면서. 그리고 이제 뭐 호텔 신라처럼 정말 사업하기가 어려웠었던 업체들이 작년도 위드 코로나 실패가 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좀 받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는 조금만 잘해도 티가 팍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좀 성과가 좋았던 주식들은 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연초에 가지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좀 작년에 부진했던 주식들 가운데서 가격이 싼 애들은 그냥 뭐 빠지지는 않을 거고요. 빠지지 않는 선 정도에서만 방어가 나오겠지만 여기에 재료가 붙거나 모멘텀 플레이가 좀 붙게 되면은 시세가 좀 터질 수 있으니까 올해 1월 달에 CS하고 바이오지아 JP모건 컨퍼런스 콜 관련된 좀 이슈 나오는 주식들을 좀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면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